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기능대회 과제 파이프를 가공, 가접하여 육지 자세로 GTAW와 SMAW를 시공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파이프를 육지 자세로, 루트 패스는 GTAW로, 필 패스와 캡 패스는 SMAW로 시공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파이프를 이용해 자세히 맞춰 루트, 필, 캡 패스를 용접할 수 있다입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GTAW와 SMAW 용접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언더컷, 기공, 슬래그 혼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용접할 수 있다입니다. 재료입니다. 지름이 114.3mm, 두께 8.6mm인 파이프 2개를 사용하며 용접면에는 30도 개선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루트 패스는 GTAW로 시공하고 필 패스와 캡 패스는 SMAW로 시공합니다. 용접봉은 GTAW 시공 시 T50 2.4mm를 사용하며 SMAW 시공 시에는 KF500LF 3.2mm를 사용합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입니다. 하나, 모재 가공 시 루트면과 루트각을 일정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둘, 개선각은 시점부터 끝점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야 용접 시 일정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셋, 파이프 고정 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그네틱 베이스 같은 치공구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넷, 파이프 가접은 규정상 4포인트 이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로 볼 때 6시 방향, 10시 방향, 2시 방향에 각각 1포인트씩 가접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가접 시 모재의 시점과 끝점 부분의 루트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점이 되는 6시 방향은 3.2mm를 유지하고 10시와 2시 방향은 4mm로 간격을 맞춰줍니다. 여섯, 파이프의 이음부 작업 시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공을 막기 위해서 용접봉 건조를 350도에서 2시간 이상 해주고 용접 시 아크 길이를 2에서 3mm로 짧게 유지합니다. 슬래그 혼입을 막기 위해선 용접 패스마다 청소를 잘하고 이음부 부분은 그라인더 작업 후 용접 이음을 해줍니다. 언더컷은 너무 전류가 높았을 때 혹은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용접 시 적정 전류를 사용하며 아크 길이는 2에서 3mm로 짧게 해줍니다. 오버랩은 위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오버랩을 막기 위해 좌우로 위빙할 때 가장자리에서 약 0.5초 정도 머물러주고 일정한 피치로 용접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모재의 루트면을 일정하게 가공합니다. 루트면이 일정해야 시점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가접 시 모재를 고정하는 마그네틱 베이스는 될 수 있으면 용접 부위와 떨어진 곳에 고정합니다. 파이프 육지 용접 시 시점 부분은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도록 고정시켜줍니다. 파이프 용접은 작업각과 진행각의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치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파이프 용접 시 용접봉의 진행각은 70에서 85도를 유지합니다. 진행각이 85도보다 크면 슬래그가 잘 빠져나오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SMAW 용접봉은 습도가 높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용접 이음을 할 때에는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며 10에서 13mm 정도 뒤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천천히 위빙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1차 필패스 시에는 모재의 2분의 1 정도를 채워줍니다. 2차 필패스의 비드 높이는 표면에서 0에서 1mm 정도 들어가게 쌓아줍니다. 캐패스 위빙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양 모서리에 조금씩 머물면서 진행합니다. 이때 진행이 너무 늦으면 오버랩이나 슬래그가 섞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행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이프 가공입니다. 수평 바이스를 이용해 파이프를 수평하게 고정시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루트면이 2mm 정도가 되도록 라인을 긋습니다. 처음 라인을 그릴 때 잘 그어주어야지 루트면을 일정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줄을 이용해 그어준 선만큼 균일하게 루트면을 가공합니다. 루트면의 두께를 잘 확인하며 수평선이 일정하도록 돌아가며 작업합니다. 루트면 가공이 끝나면 줄로 벌을 제거해 줍니다. 두 번째, 파이프 가접입니다. 파이프가 둥글기 때문에 V홈 블록을 사용해서 파이프를 고정합니다. 루트 간격을 맞추기 위해 3.2mm 용접봉을 중간에 끼웁니다. 루트 간격까지 맞추고 나면 파이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파이프 양쪽에 마그네틱 베이스를 대어 고정합니다. 이때 마그네틱 베이스는 가접 부위와 될 수 있으면 떨어진 곳에 고정해줍니다. 전극봉의 끝을 뾰족하게 가공합니다. 가공은 전극지름의 2.5에서 3배 정도로 하고 끝단을 0.4mm 정도 날려 사용합니다. 가공이 끝난 전극봉을 토치에 끼워줍니다. 전극봉의 돌출 길이는 전극지름의 1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재 가접을 합니다. 6시 방향을 시점으로 한 포인트 가접합니다. 가접은 GTAW로 하며 용접봉은 T50, 2.4mm짜리를 사용합니다. 시점 부분의 가접 길이는 15m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시점 부분 가접이 끝나면 마그네틱 베이스를 제거하고 모재 사이 끼워두었던 3.2mm 용접봉도 제거합니다. 모재 전체의 루트 간격을 맞추기 위해 치핑 해머를 사용해 간격을 살짝 벌려줍니다. 10시 방향 가접을 위해 파이프를 돌리고 4mm 용접봉을 끼워 간격을 맞춥니다. 4mm 용접봉이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만 가접합니다. 너무 용입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며 면이 고정될 정도로만 가접합니다. 2시 방향 가접을 위해 파이프를 돌리고 4mm 용접봉을 끼워 간격을 맞춘 후 모재 양쪽을 살짝만 가접해줍니다. 작업자는 총 3곳을 가접해 주었는데요. 파이프 가접은 규정상 4포인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접이 끝나면 모재의 간격은 잘 맞는지 가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파이프 용접의 루트 패스입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시점 부분을 그라인더로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을 하는 이유는 시점 부분과 본 용접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4T 그라인더를 사용해 U자 형태로 시점의 가접 부분을 가공해줍니다. 그라인더 가공 상태를 확인하고 45도 지그를 사용해 육지 자세에 맞게 고정합니다.
이때 시점 부분은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모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루트 패스 용접입니다. 루트 패스는 GTAW로 시공하며 용접봉은 T50 2.4mm짜리를 사용합니다. 지금 작업자의 자세는 위보기입니다. 시점이 위치한 6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의 가점 포인트 쪽으로 끊지 않고 용접합니다. 10시 방향 가접 포인트에 다다르면 그라인더를 사용해 가접해둔 4mm 환봉을 제거합니다. 10시 방향에서 2시 방향을 향해 용접을 계속합니다. 지금 작업자의 자세는 아래 보기입니다. 아래 보기 부분에서는 루트면에 걸쳐서 조금씩 밀면서 쌓아주면 됩니다. 토치의 각은 노즐을 V형 홈에 대고 지그재그나 부채꼴로 위빙하면서 진행합니다. 파이프 용접을 할 때는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수직보기 등 용접을 위한 모든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6G 또는 전자세 파이프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시점이 위치한 6시 방향에서 2시 방향의 가점 포인트 쪽으로 용접합니다. 현재 작업자의 자세는 위보기입니다. 위보기 부분에서의 용접봉 위치는 루트면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루트면의 반 정도에 걸쳐서 놓아주면 됩니다. 2시 방향 가접 부분에 다다르면 가접해둔 4mm 환봉을 그라인더로 제거해줍니다. 남은 루트 패스 용접을 마무리합니다. 좌측으로 진행할 때는 오른손에 토치를, 왼손에 용접봉을 들고 우측으로 진행할 때는 왼손에 토치를, 오른손에 용접봉을 들고 비드를 쌓아주면 됩니다. 단 우측으로 갈 때 오른손에 토치를 들고 비드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필패스입니다. 필패스 용접은 SMAW로 시공합니다. 용접봉은 KF500LF 3.2mm짜리를 사용합니다. 용접을 위해 파이프 모재에 알맞은 각으로 용접 자세를 취합니다. 위빙과 아크 길이를 짧게 가져가며 작업각을 따라 진행합니다. 진행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각과 진행각의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치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용접 진행은 좌측을 먼저 쌓아주면 좋습니다. 용접 부위에 쌓인 슬래그는 치핑 해머를 사용해 제거합니다. 윗부분 용접을 하기 위해 새로운 용접봉을 연결합니다. SMAW 용접봉은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불량이 생기기 쉽고 아크가 불안정해지므로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작업자의 자세는 수직 자세에 가깝습니다. 용접 자세에 주의하며 용접 이음을 합니다. 다시 이음을 할 때에는 10에서 13mm 정도 뒤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천천히 위빙하며 시작해주면 됩니다. 좌측을 다 쌓으면 용접 부위에 쌓인 슬래그를 치핑 해머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위보기 부분 시작점을 그라인더로 가공해줍니다. 그라인더 가공을 할 때도 불티등이 얼굴과 눈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장구인 헬멧을 쓴 상태로 작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컵브러쉬를 이용해 가공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시작점에서 10에서 13mm 정도 뒤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천천히 위빙하며 우측 방향으로 용접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필패스는 모재의 2분의 1 정도를 채워야 하는데 전류가 높아서 위빙을 빨리 하면 양쪽 옆면이 파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빙은 작게 하면서 양쪽 옆면에서는 조금씩 머물면서 위빙해 줍니다. SMAW 용접봉의 길이는 보통 350mm입니다. 용접봉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접 시 이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접 부위에 쌓인 슬래그를 치핑 해머로 제거하고 부위별 1차 필패스 용접을 계속 진행합니다. 용접봉의 진행각은 75에서 85도가 적당합니다. 진행각이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85도를 넘으면 슬래그가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음부는 그라인더 가공을 해주는데 이때 가공을 반원 모양으로 해주어야 이음을 할 때 용융물이 섞이지 않고 잘 흘러가게 됩니다. 단, 이음을 할 때 아크 길이는 짧게 유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크레이터 처리는 좌측 비드를 5에서 10mm 정도 지나 아크를 짧게 유지하면서 바로 끊어줍니다. 1차 필패스 용접이 끝나면 치핑 해머로 슬래그를 제거하고 이음부를 포함해 비드 높이가 균일하지 않은 곳을 그라인더로 가공해 줍니다. 위보기 자세로 용접한 부분은 용접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함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가공해 줍니다. 다섯 번째, 2차 필패스입니다. 쌓는 방식은 1차 필패스와 같은 방식으로 쌓아주면 됩니다. 진행은 좌측을 먼저 쌓아주고 우측을 쌓아줍니다. 용접 자세에 따라 용접봉의 진행각이 70에서 85도가 되도록 잡아주며 위빙과 아크 길이를 짧게 가져가면서 각을 따라 진행합니다. 단, 비드 높이는 표면에서 0에서 1mm 정도 들어가게 쌓아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캡패스입니다. 비드를 쌓는 방식은 필패스 용접법과 같으나 위빙 시 홈의 모서리 부분까지 위빙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캡패스는 위빙 시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양 옆에 조금씩 머물면서 진행을 하고 이때 너무 진행이 늦으면 오버랩이나 슬래그가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프 각 부분의 용접이 마무리되면 용접 부위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음부 부분에 결함이 없도록 반복해서 그라인더 가공을 해줍니다. 작업 각과 진행 각의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치를 잡아 진행합니다. 크레이터 처리는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좌측편 비드 끝 지점을 5에서 10mm 정도 지나 빠르게 끊어주면 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슬래그나 스패터 같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컵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테스트 파이프의 GTAW와 SMAW 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